테슬라가 새롭게 향상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선보이면서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고 등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 완전 자율주행 FSD 버전 13을 주말에 배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자율주행으로 시장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을 다시 높였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주말 사이에 발표된 FSD의 업그레이드 소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의 부사장이 FSD V13.2 버전이 외부 고객들에게 일부 배포되기 시작했다고 정했습니다. FSD V13은 주행 네트워크의 여러 측면에서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 충돌 회피와 교통 통제에 대한 대응이 더욱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3.46% 상승 357.0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상승폭이 4.3%까지 늘린 360달러까지 올랐다가 소폭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달 이후 한 달 새 지금 47%나 급등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상승률은 44%로 높은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 시가총액 규모가 1조 1,460억 달러. 미국 증시 상장 기업 가운데 지금 8위에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8일 2022년 4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재돌파한 바 있습니다. 종가 기준 테슬라의 주가 최고치는 2021년 11월 4일, 그러니 3년 전이죠. 2021년 11월 4일에 409.97달러, 그러니까 410달러. 그때가 최고치였어요. 최근 52주 최고치는 지난달 25일 장중에 기록한 361.93달러였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고공행진하면서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는데 앞으로 더 크게 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와서 투자 심리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 잠재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의 긴밀한 관계가 그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스티펠 분석가들은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제조기업이 아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세계 10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시가총액 전체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라면서 투자 등급을 매수로 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287달러에서 지금 411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것은 월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목표 주가입니다. AI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서의 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AI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가치 창출 잠재력 등이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한다면서 단 테슬라 주식 매수자들에게는 비전과 인내심, 변동성을 감수할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인내심, 변동성 감수 그거 기본입니다. 로스캐피털 파트너스는 테슬라 주식의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하고 목표 주가 그동안 85달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380달러로 상향 조정했어요. 무려 300달러나 올렸습니다. RCP 분석가들은 테슬라 CEO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긴밀한 관계가 테슬라 경영 실적을 견조하게 하는 한편 주가 상승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제공을 해왔던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전기차 시장에서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져서 테슬라에 간접적인 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는 한편 AI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고 상업용 로봇 사업의 입지를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기차 자율주행 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자율주행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국 시장 규모가 큰 데다가 기술 성장 속도도 빠르고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도로에 무인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닙니다. 생활용품이나 만들어내던 그러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에요. 중국산이라고 무조건 배척을 하고 저급 상품화하면 안 됩니다. 대륙의 실수라는 말이 있죠. 이제는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대륙의 실력,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이제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 무소화할 대상, 정말 큰 경쟁자예요. 이제는 가전제품, 가전에서도 삼성, LG 텃밭, 한국 가전 시장이 중국 가전 브랜드의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가전 시장에서, 우리나라 가전 시장뿐만이 아니죠, 세계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는 싼 맛에 쓰는 제품, 그거였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거였습니다. 싼 맛. 현재는 품질 수준이 한국산에 근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 제품보다 더 비싼 중국 브랜드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소기예요. 롯데하이마트 로봇 청소기 코너에서 보면 중국의 로보랑만 별도로 매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177만 원. 삼성전자, LG전자보다 20만 원가량 비쌉니다. 가성비로 가전 강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얻은 한국 기업들의 성공 루트를 중국 기업들이 그대로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한국 가전은 안방인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의 공세에 지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장악을 한 대표적인 시장이 TV예요. 중국의 3대 TV 브랜드 TCL, 하이센스, 샤오미의 올해 3분기까지 전체 TV 시장 점유율이 30.1%, 우리나라를 뛰어넘었어요. 한국 삼성전자는 18.1%, LG전자 11.3%, 그 합한 삼성전자, LG전자 합한 점유율 29.4%를 웃돕니다. 중국 브랜드들의 이 점유율 합이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을 넘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줄곧 1위를 지켜왔던 삼성전자는 2020년 점유율이 21.9%였는데 올해 18.1%로 떨어지면서 점유율이 하락세입니다. LG전자는 2020년 글로벌 판매량 순위 2위였는데 올해는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과거 일본의 행보를 따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가전 일본이 정말 1등이었죠. 소니, 파나소닉 정말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 기업들이 히트작을 내놓으면서 가전 왕국으로 불렸었는데 한국 기업들이 따라잡았죠. 세계 시장에서 일본 가전들은 존재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섰던 것처럼 그대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설지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현실화되고 있어요.